역시 평행선을 확인했는데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밤늦게까지 17시간까지 열렸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임명 강행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죠? 네, 한동훈 후보자 그 말씀하기 전에 방금 이제 네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산 이전은 이제 굉장히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청와대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조선시대 600년과 일제시대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계속 이제 제왕적인 그 대통령제의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그 틀로서 그동안에 네.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그야말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 국민 네네.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용산 이전은 앞으로는 상당히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청와대가 이제 개방됐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민주당의 어떤 반대와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뭐 좀 황당한 그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국민적인 그런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 명확하게 어떤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할 명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전혀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통과시켜주고 그 뒤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반대를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민주당이 점수를 계속 깎아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좀 제가 이제 민주당을 좀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네. 발목 잡기 걱정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청문회에서 사실 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저희 당을 걱정해 주셔서 저도 좀 걱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당으로 전환되면 여당이 좀 책임 정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협치 정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그 장관 청문회 결과들 가지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도 좀 잘 여당으로서 전환한 상태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외의 인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둘이서 네. 이 프로에서 토론하는데 삼선 토크한 중에 국민의힘 발표가 내부에서도. 나와서 네. 사실 내심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윤핵관들도 깜짝 놀랐다 할 정도의 이제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상징성과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낸 인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청문회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네. 뭐 자녀의 해외 그 명무대 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 입시 경력 부풀리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네. 됐는데 명쾌하게 해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본인은 몰랐다. 그런 용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벗어난 상황이어서 과연 과거에도 그런 정도의 변명 갖고 뭐 그냥 거기서 본인이 수사할 때 그만했었던 것인지 누굴 굳이 비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검찰 책임자로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맞는 해명이신지 국민은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론안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네. 청문회 과정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질의가 좀 뭐 황당했다라든지 좀 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런 면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대한 것들도 뭐 저희가 좀 더 충실히 준비하는 네. 것을 하되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 전술은 잘 쓴 것 같아요. 자료를 거의 끝까지 안 내갖고 부실한 자료 제출하니까 고강도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청문회 임해서도 대단히 그 강경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와 그다음에 모르겠다는 태도를 일관했던 부분들이어서 결국 시간 지연 작전이 이렇게 끝났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한동훈 가장 아낀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을 때는 네.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도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전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 국민과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문제라든지 또 어차피 국회하고 상대해야 될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사위하고도 상대하고 싸우려고만 대빌 것이 아니라 뭔가 협치와 소통의 모습으로 좀 더 폭넓게 국무위원으로서 자세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완전히 이번에 낙제점이었다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소통하고 의회를 좀 뭐랄까요? 약간 예의 바르게 좀 존중해주는 모습이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제 미국이 원래 대통령제의 이제 그 본산인데 미국에서 장관은 그 시크릿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비서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쓰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동훈을 지금 후보자로 이제 추천을 한 것이고요. 어제 이제 17시간 동안의 그 청문회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똑똑한 분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국가관이나 네. 또 법치주의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상당히 적임자라고 생각해 추천을 했으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뭔가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어떤 질문들 또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허위의 그런 네.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 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그리고 이모 교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모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그런 연관성 있는 질문을 한다든지 네. 이게 사실상 굉장히 황당한 질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참패를 했다. 한동훈 후보자한테.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명확한 어떤 이 반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빨리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서 법무장관에서 빨리 그 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입장이신데요. 예. 뭐 저희 민주당 의원이 참패했다는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한동훈 후보자는 다만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는 뭐 본인의 용의주도한 전술로 시간도 끌고 책임도 회피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장 믿는 오른팔로서의 만사 한 통이라 부를 정도의 그 소통용 장관, 법무장관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참패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사실관계 문제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기본적 자세에 있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뭐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네.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또 소통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과연 그런 자세나 태도나 그런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국민들의 시각에서 완전 낙제점이라고 봅니다. 예, 또 관련해서 요 얘기는 짧게 한 1분 정도씩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요직 또 차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제 검사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제 검사들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윤 의원님부터 짧게 요건 간단하게만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 사실 그 정부의 어떤 요직을 임명할 때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임명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네. 그걸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쭉 이제 검찰에서만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네.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분야가 네. 특정한 분야이고 법 집행에 관한 그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안보 정책 이런 데서는 좀 더 폭넓게 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국정 운영의 동력과도 연관이 있다. 예, 우리 윤 의원님이 여기 삼선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다양성의 부족을 갖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뭐 서원함 대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론 때도 뭐
깐부 내각 그다음에 찬스 내각 그리고 끼리끼리 인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과거에는 일정 기준을 만들죠. 지역이라든지 네. 또 남녀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어떤 출신들까지 봐서 균형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엔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까지 네.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쪽 특정 지역으로 몰린다든가 특정 성으로 몰린다든지 특정 직업 특히 검찰 출신이 몰려서 청와대 인사까지 여러 가지 뭐 간첩 조작 의혹 네. 사건에 관계된 분도 들어갔다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검찰 출신이 많은 상태거든요. 이래서는 과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예. 두 분의 걱정 또 전달되길 바라겠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늘 저희가 미루다 못했는데 자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을 윤관석 의원님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출마하면서 너무 어려운 선거고 나도 개인적으로 망설였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까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들려드렸거든요.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이재명 고문의 그 개항을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일단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 소속된 의원들 전체도 함께 움직여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요.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고문 개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출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선 직전 후보들이 이제 좀 일정한 시간을 갖게 되고 네. 또 선거가 바로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대선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3개월 내로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출전을 하지 않고 간접적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전하게 됐고 또 본인의 그 출마를 통해서 선당우사해서 그 해당 개항을 지역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르지만 네. 인천 선거, 서울 선거, 경기 선거, 전체. 전국 선거의 어려움을 다 이 원인은 대선 패배에서 발생한 것이기 네네.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겠다 이런 출사표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안철수 후보 지금 분당 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보궐선거. 지역만 보면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 전 국민의힘 후보도 대구시장의 후보가 네네. 됐고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까지 올라서 후보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이하게 당선자 빼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이 다 출마한 그런 그 그러니까요. 선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명분은 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고 얘기를 안철수 위원장이 비판하기도 했고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 비판이 많아요. 뭐 저희야 뭐 사실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대통령 후보가 패배를 하고 나서 대선 패배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 좀 자숙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고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삼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당권을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직접 잡거나 아니면은 막후 이제 실제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그 이에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 정치 일정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내후년이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는 이제 친문이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앞으로 향후의 어떤 그 대권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때 이제 자기 사람들 공천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석을 놓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권을 잡고 그다음에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당연히 아니겠네 안철수 생각하고 위원장도 역시 당권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가 합당을 했기 때문에 네. 합당의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 뒤에 아마 당권 경쟁에도 저는 나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결과는 사실 예상이 좀 어려운데 안철수 위원장도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분당보다는 좀 더 이렇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하여튼 당선돼서 들어오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알겠습니다.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이제 6월에서 8월까지를 이제 우리 또 윤영석 의원님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정치인 당연히 다 차기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죠. 현재는 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6월 1일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가장 중요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항을 선거 그다음에 인천 선거 또 경기 선거 네. 전국 선거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이재명 교문의 출마가 그 좋은 성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또 이후에 정책 프로그램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네. 8월 당권 문제도. 네. 예, 두 분 의원님 오시면 정말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6월 1일 선거가 앞으로의 정치 판가름
핵심 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다음 주에 모셔서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6월 1일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도 좀 예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의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